이 부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릴게. 자, 그러면요 기본 시제 한번 가볼게요. 수프림의 첫 번째 챕터 이제 시제입니다. 자, 기본 시제는 세 개가 들어가 있죠. 현재, 과거, 미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시제인데, 여기서도 좀 생각해줘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 현재 시제를 쓸 때 생각보다 이건 많이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가 제일 기본적이잖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써. 그럼 어떤 경우에 쓰냐면 줄 쳐볼게. 자,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 현재의 행동이 빠져 있어. 현재의 행동은 뭘 쓸까? 그럼 어떤 시제를 쓸까? 그렇죠. 진행 시제를 써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5월인데 덥다. 이런 사실이나 상태를 쓸 때 현재 시제를 쓰고요. 그 다음 반복적인 습관. 자, 우리 학생은 몇 시에 일어나죠? 아침에 보통? 7시. 그치. 그럼 나는 7시에 일어난다. 이런 거는 무슨 시제로 쓴다고? 현재 시제로 쓰는 거야. 자, 다음 마지막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예를 들어서 뭐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이런 거 할 때는 현재 시제를 써요. 오케이. 자, 예를 한번 볼게. Calcium builds strong bones and teeth.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칼슘은요 형성합니다. 뭘요? 강한 뼈와 치아를. 이건 그냥 누구나 항상 그러한 거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는 이제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야. 고마워 끄덕끄덕 해줘서. 자, 그 다음 과거 시제는 당연히 과거에 일어난 예를 쓸 때, 그리고 하나 더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씁니다. 자, 역사적 사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아무나 바꿔서 채점하자. 자, 그래서 한국 전쟁은 성인을 좀 바꿔줘. 발발하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 동훈이 아직 안 끝났지? 네. 누가 좀 기다렸다. 많이 남았어, 동훈아? 네. 아니 해서 거의 다 끝나고. 아, 진짜? 그러면 좀만 기다려줘. 자, 나 미래 시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날 때 쓰며 두 가지로 표현해요. will이나 be going to. 줄 쳐보자. 참고로 will이랑 be going to의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will 같은 경우는 의지적이고 즉흥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be going to는요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좀 느낌이 있어. 선생님 이거 숨 닭꼭질이라 내가 그거 아니라니까 정말. 맞다 해줘.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거는 will을 쓰는 게 좋을까? be going to를 쓰는 게 좋을까? will을 쓰는 게 좋죠. 나 다음 달에 이사 갈 거야. 이런 거는 be going to를 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줄 한번 쳐보면, 자, will은 말한 시점에 결정한 일을 말할 때 나 이거 할 거야. 이런 거. 의지적인 거. be going to는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걸 얘기할 때, 계획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좋은데, 이 두 개를 구분하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알아만 두면 되고요. 자, 가끔 뭐 왔다 갔다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진행형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현재 진행형.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이나 일시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나타낼 때 쓴다. 일단 진행형의 폼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씁니까? be 플러스 ing. 이게 이제 진행형이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별표할 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근데 그게 예정되어 있다면 그때 현재 진행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leaving tomorrow라고 하면 나는 내일 떠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내일 떠날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은 어떻게 언제 쓸까?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이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쓰고, 자, 미래 진행형은 당연히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일을 나타낼 때 쓰겠죠. 자, 생긴 거 한번 볼게. 현재 진행형은 어렵지 않죠? MR is 다음에 동사 ing 붙이면 되는 거고, 과거 진행형은 was나 were 다음에 ing 붙이면 되는 거고, 미래 진행형은 그렇죠? will be에다가 ing.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앞에 문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자,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 일단 읽어보면 움직임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을 쓸 수 없다인데, 거꾸로 말하면 진행형은 언제 쓴다?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형을 안 쓴다는 거죠. 자, 그런 거에는 어떤 게 있냐? 자, 첫 번째 지각.
지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뭘까? 뭐지? 이 사람. 그것이 거칠게 느껴져 라고 해볼게. 느껴지는 거는 당연히 지금 느껴지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끼는 건 동작이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행형 안 쓴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 우리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에서는 가지는 거를 동작으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진행으로 안 쓰고요. 감정. 사랑하고 있어 될 것 같지만 사랑하는 건 동작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안 쓰고요. 마지막 인지. 알고 있어 이런 것도 한국어로는 쓰지만 영어로는 쓸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기 전에 자, 우리 아까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한번 얘기했잖아. 근데 현재 진행 시제뿐만 아니라 현재 시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좀 가까운 미래를 얘기할 때 현재 진행 시제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사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일단 줄 쳐볼게.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일을 대신한다. 미래일이라도 현재 시제를 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선생님, 그 서술형은 그 어느 부분만 어느 부분 틀리면 세워져. 네. 그래서 앞부분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주절이라고 해. 그죠? 네. 근데 이 부사절의 접속사가 어떤 것일 때 시간이나 또는 조건의 부사절이 나왔을 때 자, 이 동사에 뭐를 쓰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리 해석이 미래로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요. 그 대신에 어떤 시제를? 현재 시제를 씁니다. 요것도 별표. 자, 현재 완료 들어갑시다. 일단 뭐 현재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유닛 2랑 3는 완료 시제에 관련된 거야. 그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 시제는 그 하나의 시제만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근데 완료 시제는 시간의 흐름을 다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일이 연관성을 가지는 거를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해.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면 이렇게 돼요.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 현재 완료는 어떻게 표현을 하지? 영어로는 have pp. 그럼 한 큐에 끝낼게. 아니 그럼 현재 완료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부터 미래까지 어떤 일이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네. 자, 이런 거는 뭐라 부르죠? 미래 완료라고 부르고요. 쓸 때는 will을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will have pp. 자, 그럼 어떤 경우에는 과거보다 그 이전의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거 완료라고 하고 쓸 때는 자, have를 가지고 바꾸면 되기 때문에 have의 과거형인 had p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거보다 이전 시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과거라고 하는 거야. 자, 들어가 볼게. 자, 현재 완료는 총 4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현재 완료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뭔가 연관성을 가지는 거잖아. 이걸 총 분류를 해보니까 4가지 안에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에서 잘 물어보는 거는 같은 용법을 고르세요. 같은 의미를 고르세요. 이런 거 잘 물어봐. 자, 첫 번째 완료. 일단 무슨 용법이 있는지부터 줄 쳐보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생긴 거는 have pp.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pp. 자, 해석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이 있을 때. 왜요? 자, 완료용법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 끝났을 때 완료용법이라고 해. 그래서 해석이 뭐 숙제를 끝내다, 요리를 끝내다, 뭐 마치다 이런 게 잘 돼요. 자, 같이 잘 쓰이는 부사를 알면 용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just, already, yet. 자, just는 무슨 뜻이죠? 그렇지. already, yet은 그렇지. 그래서 yet은 부정문이라 쓰겠지. 아직 뭘 못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I have just finished downloading some popular music files. 나는 줄 쳐볼게요. 방금 막 끝냈습니다. 인기 있는 음악 파일을 다운로딩 하는 것을 다운받는 것을. 자, 이렇게 되고, 자, 오른쪽에 잠깐 보자면 already랑 yet의 차이가, 자, already, 그러니까 그 위치의 차이가 already는 주로 have랑 pp 사이에 오고, 우리 yet은 언제 쓰죠? 문장에 맨 끝에 쓰는 경우가 많지. 자, 예를 들어서 I have already read the book. 나는 이미 그 책을 읽었어. 이렇게 have already yet. 중간에 있는 경우가 중간에 쓰고요. 자, 그 다음 yet 같은 경우에 보면 I haven't finished it yet. 나는 아직 그것을 끝내지 못했어. 이렇게. 자, 이제 already랑 yet을 의문문에 쓸 수 있어요. 자, 의문문에 쓰면 have you already eaten? have가 앞으로 나가니까 already가 이렇게 eaten 앞에 오면 되겠네. 일단 두 번째는 yet을 의문문에 쓸 수 있거든. 자, 요거를 우리가 거의 처음 보니까 별표 한번 쳐볼게. 다른 거는 본 적 있어도.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아직 못했다가 아니라 벌써라는 뜻이 돼. 그래서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너 너의 숙제를 벌써 끝냈니? 요때도 마찬가지로 위치는 맨 마지막에. 오케이. 지금 상호가 단어 외우고 있어. 자, 그 다음 경험용법 할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적을게요.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자, 같이 잘 쓰이는 거는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뭐뭐 times. 자, ever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여태 것인데 별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never는 절대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before는 전에 해본 적이 있다. once는 한 번, twice는 두 번. 세 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times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three times 이렇게 되면 세 번이 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지. I have seen the movie Frozen 3 times. 혹시 Frozen이란 영화가 뭔지 알아? 그렇지. 나는 겨울왕국을 3 times, 세 번 본 적이 있다. 자, 계속용법 할게. 자, 이건 진짜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를 계속할 때.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해왔다. 같이 잘 쓰는 건 for since고요. 자, for은 뭐뭐 동안, since는 뭐뭐 이후로. 자, 이제 for이 동안으로 쓸 땐 뒤에는 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숫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보면 we have known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알아왔습니다. have known for 10 years. 10년 동안. 이렇게. 자, for이랑 since의 차이점은 for 뒤에는 기간이 뭐 10년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숫자의 개념이 오고, since 뒤에는 시점이 옵니다. 시점은 어떤 거냐면은 뭐 2000년 이런 거, 아니면 작년 이런 거, 수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시점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특정 명사가 와. 자, 마지막 결과는요. 이게 가장 개념이 좀 어려운데,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그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선생님 이렇게 설명할게요. 과거에 사건이 발생해. 근데 그게 언제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결과라고 해요. 아까 계속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결과는 한 번 일어나, 과거에.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창문을 깼어, 어제. 근데 지금도 창문이 깨져 있어. 이런 거.
자, 요거 별표할게요. have gone to랑 have been to. have gone to는 어디에 가서 지금 없다라는 거야. 자, 간 건 언제 갔어요? 과거에 갔죠? 근데 지금도 없는 상태야. 상태가 지속되지? 그래서 무슨 용법? 결과 용법이에요. 자, have been to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겠어요? 경험 용법이겠지. 그래서 가본 적이 있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have gone to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마지막에 자,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입니다. 이건 쉬워요.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자, 과거 시제는 그냥 오직 과거의 이 일이 끝났어야 돼. 자, 그리고 현재 완료는 뭐랑 같이 못 쓴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뭐랑 같이 못 쓰냐면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yesterday, ago, last, in, 연도 등의 부사구나 when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자, when을 왜 함께 쓸 수 없냐면 예를 들어서 너 언제 미국에 갔었니? 그럼 과거에서 지금까지 간 게 아니잖아. 언제라는 것은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한 시점을 콕 찍는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시점을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이기 때거든. 그래서 현재 완료랑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마찬가지로 이건 전부 다 뭐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 연도가 이제 과거 연도가 들어가겠죠. 자, 뒤에 문제 풀어보고 이제 마지막에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 진행 한번 해보자. 자, 현재 완료가 have pp면 과거 완료는 had pp 이렇게 have를 가지고 시제를 나타내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용법은 똑같은데 그걸 시제를 어떻게? 과거에서 대과거에서 과거로 이렇게 앞으로 가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He had never been abroad before he went to university. 자, 그는 어디에?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제를 보니까 had pp를 썼네요. 언제 이전에? 그가 대학을 가기 이전에는. 자, 대학을 언제 갔어? 과거에 갔어, 그치? 근데 가본 적이 없는 건 그 과거보다 이전 시제니까. 그래서 대과거 시제를 썼는데, 자,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석되니까 무슨 용법? 경험 용법을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과거 완료랑 대과거는 아이들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수학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막 구분하려고 애를 쓰진 않아도 돼요. 그 동그라미가 너무 차이가 나네. 자, 과거 완료랑 대과거는 어떤 사이냐면 둘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이야. 어떨 때는 과거도 되고 이걸 대과거로 봐도 상관이 과거 완료도 되고 어떨 때는 대과거로 봐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둘 다 과거의 이전 시점을 포함한다는 거지. 그래서 네 가지 용법이 딱 떨어지면 과거 완료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그렇다기보다는 과거가 있고 그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것 같아. 그럼 대과거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막 이렇게 분리해서 이거는 뭐야 저건 뭐야 물어보지도 않고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자, 대과거는 과거 일어난 두 일 중에서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자, 대과거에서는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은 기준이 되는 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그 이전 시점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요, I lost the inline skates. 나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인라인 스케이트냐면 내가 친구로부터 빌린 이렇게 되네. 그러면 친구에게서 빌린 게 더 옛날이야? 아니면 잃어버린 게 더 옛날이야? 그렇지, 이게 더 옛날이죠. 그래서 대과거라고 하는 거고요. 로스트가 바로 기준이 되는 과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미래 완료 한번 줄쳐볼게요. 생긴 건 will have pp고 당연히 현재부터 미래까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자, 같이 잘 쓰이는 말이 있어요. by until before. 자, by 이런 거지. 나는 내일까지 이 책을 읽을 거야. 그럼 지금부터 내일까지 쭉 읽는다는 거니까. 미래 완료. 그 다음에 until. by랑 until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by를 미안해. 다시 얘기할게요. 자, by랑 until이랑 둘 다 뭐뭐까지인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by는 뭐냐면 완료를 얘기하고 until을 계속을 얘기해. 자, 둘 다 뭐뭐까지란 뜻이에요. 내가 아까 예를 잘못 들었어. 미안해. 자, 내가 내일까지 너무 심했고, 내가 한 오후 7시까지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완료일까 계속일까?
계속인 거죠. 그때까지 계속 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면 7시까지 이거 한 페이지 푸는 거 끝내 라고 한다면 그거 완료죠. 그 전까지만 끝내면 되니까. 자, 다음 before 뭐뭐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뭐 일요일 전까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일요일 전까지니까 미래 완료를 쓴다는 거지.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ric will have memorized the poem by tomorrow morning. 에릭은요,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울 겁니다. 언제까지? 내일 아침까지 그 시를.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지금도 외우고 내일 아침인 그 미래 시점까지 쭉 외울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 완료 진행 한번 해볼게. 자, 완료 진행은 완료에다가 진행을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have been in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 진행은 그러면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될까? 뭐뭐 해왔다가 아니라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 진행도 줄쳐보고, 예를 들어서 I have been working at this convenience store since the last month. 나는 이 편의점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부터요? 지난 달부터. 오케이? 지난 달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현재 완료랑 현재 완료 진행이랑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진행은 그냥 그 시점에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야. 자, 과거 완료 진행은 had been ing고요. 해석은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자, when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my sister had been sleeping all afternoon. 나의 여동생이 오후 내내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죠? 과거보다 그 이전 시제부터 과거까지니까. 내가 도착한 게 과거야? 근데 이전부터 여동생이 계속 자고 있었어. 오케이. 현재 완료 계속용법과 현재 완료 진행은 거의 같지만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진행형을 쓰면 된다. 큰 차이는 없다. 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고요. 이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정리한 거야.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시점부터 과거까지.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의 끝. 자, 오른쪽에 한번 해볼게. 자, 과거 시제가 과거 완료를 대신하는 경우 사실 과거 완료는요 절대적인 문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꼭 과거 완료를 안 쓸 때도 있다는 거야. 언제? after이나 before 같은 걸로 시간의 흐름을 알겠어. 그럼 둘 다 과거를 쓰기도 한다는 얘기야. 줄쳐볼게요. 자, 과거 시제가 과거 완료를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after나 before 같은 게 쓰여서 시간의 전후 관계가 명확할 때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뭐가 나중에 일어난지 알 때는 둘 다 과거 시제를 쓰기도 해. 자, 그 다음에 자, 미래 완료 진행도 있어요. will have been ing. 해석은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 자, 뒤에 이제 문제 쭉 풀고 리뷰 테스트까지 풀어보자.